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020년 8월 13일 목요일 저녁 8시 페마스쿨 TV가 마케팅 라이브 방송으로 우리 유튜브에 구독자님들과 만나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스케줄이 좀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정기적으로 편성을 아직은 할 상황이 안 돼 가지고 짬짬이 틈나는 대로 강의를 예고하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특별히 우리 사업하는 사장님들을 위해서 고객 관리, 지난주에 이어서 두 번째로 지난주에는 내 타겟 고객, 잠재 고객의 핸드폰과 이메일 DB를 관리하는 노하우를 공개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많은 분들에게 제가 15만원짜리 선물을 보내드렸습니다. 바로 고객 관리 프로그램 3종 세트. 제가 한 6년 동안 쓰고 있는 아주 기가 막힌 그런 프로그램을 좋아요, 구독하기 누르신 분들에게 제가 선물로 이메일로 보내드렸습니다. 혹시 못 받으신 분들은 아래 설명란에 보시면 1강에 거기에 프로그램을 받는 방법을 제가 링크를 걸어놨습니다. 그래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그걸 꼭 보시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걸 다운받으셔서 고객 TV 관리법, 그거는요 제 비즈니스 노하우의 아주 엑기스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제가 그걸 공개해 드렸으니까 그 1강 영상을 보시고 우리 사업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그 고객 타겟 TV 관리법을 여러분들이 익혀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것으로 스팸 신고 안 당해서 750만원 버는 방법이에요. 그리고 또 1500만원 벌고 들어가는 아주 중요한 강의가 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 오늘 두 번째 고객관리 2 합법적 타겟 고객 DB 수집 방법에 대해서 오늘 강의를 하고요. 조만간에 암흑법, 꼼수로 내 타겟 고객 DB를 우량하게 모으는 이런 방법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다음 3강도 기대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잠깐만요. 이게 왜 지난 넘어갔네. 자, 타겟 고객 관리법 2 타겟 고객 DB 합법적인 수집 방법에 대해서 오늘 한번 같이 강의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매출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늘에서 떨어지는 게 아니더라고요. 고객의 DB, 고객의 데이터를 어떻게 내가 수집하고 관리하고
활용하는가에 따라서 우리의 매출이 나오는 경험을 저는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고객 데이터 3단계 설정을 해서 수집하고 관리하고 마케팅하는 나름대로의 노하우를 갖고 있다고 저는 자부를 합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는 여러분들의 핸드폰 데이터, 이메일 데이터를 관리하는 방법을 1강에서 해드렸고요. 자, 오늘은 여러분들의 타겟 고객의 핸드폰, 이메일 데이터를 모으는 바로 일명 DB 수집법, 데이터 수집법을 오늘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야, 우리 부산에 유명하신 우리 간판콜 이종섭 대표님, 부산은 더운가요? 서울은 비가 오서 조금 선선합니다. 오늘은 데이터 수집법에 대해서 같이 한번 나눠 보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 인터넷이 발달하면서 온라인에 어마어마한 정보가 쌓이는 하나의 마케팅의 보고가 되었어요. 마케팅의 금광으로 변해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 온라인에 널려있는 이 데이터들, DB들을 사용함에 있어서 여러분 지난주에 설명해 드렸지만 잘못 사용하게 되면 도리어 그것이 나에게 벌금으로 돌아오고 복으로 돌아오는 이런 것을 우리가 경험을 했습니다. 저는 그런 걸 모르고 했다가 한 1,500만 원 정도 한국인터넷진흥원에 벌금을 냈습니다. 자, 이 인터넷에 어마어마한 데이터, DB에 접근하면서 여러분들이 옵트인이라고 하는 용어에 대해서 옵트인적인 관점에서 데이터에 접근을 해야 되고, 그리고 DB를 수집하는 전략으로 들어가셔야 됩니다. 이 옵트인이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여러분들이 외국 사이트나 이런 홈페이지 어느 사이트에 가입할 때 동의합니다라고 하는 그런 칸에 체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게 영어에는 옵트인이라고 하는 개념으로 그것이 적혀 있어요. 자, 내 정보를 동의한다, 옵트인한다, 이런 개념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DB 데이터를 수집하고 활용함에 있어서 고객의 동의가 있는 옵트인 데이터 마케팅으로 들어가셔야 됩니다. 자, 이 옵트인 마케팅에는 여러분들이 데이터를 다루는 거에는 3단계가 있습니다. 하나는 여러분의 원하는 고객, 여러분들의 비즈니스를 원하는 고객, 일명 타겟입니다. 타겟. 그리고 두 번째로 여러분의 비즈니스에 대한, 상품에 대한 정보를 원하는 정보를 원하는 고객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이 고객이요, 원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바로 이 3박자가 맞을 때 DB, 데이터 마케팅이 가장 효율적으로 성공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타겟 3단계로 정리를 하면서 여러분의 타겟 DB를 모으는 이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제일 먼저 우리 사업하시는 분들은, 사장님들은요, 내 타겟이 누구인가에 대한 확실한 분류와 정의를 하셔야 됩니다. 제가 많은 사장님들을 가르쳐 보면서 막연하게 사업을 합니다.
자기 타겟에 대한 이해가 너무나도 부족한 것을 많이 느꼈습니다. 사업 성공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내 타겟이 누구인지에 대한 분석이 제일 먼저 중요해요. 바로 타겟의 DB 데이터를 모음에 있어서도 내 타겟에 대한 분석이 없으면 여러분이 모으는 DB 데이터가 내 비즈니스와 언밸런스한 이런 DB를 수집해서 그 수고와 노력이 헛될 수밖에 없는 그런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중요한 개념이 있습니다. 바로 타겟 비오톱이라고 하는 개념이에요. 이 비오톱은 생물학적인 용어에서 쓰는 개념인데 제가 여기에다가 마케팅적으로 좀 변형을 했어요. 비오톱은 뭐냐면 서식지라고 하는 뜻이에요. 군락지라고 하는 뜻이에요. 특정한 개체가 모여있는 군락지라고 하는 개념이 일본의 학자에 의해서 비오톱이라고 하는 게 만들어졌는데 저는 사업적인 용어로 마케팅적인 용어로 타겟 비오톱, 타겟 군락지라고 하는 개념을 저는 정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요 다른 분들에 비해서 제가 컨설팅 능력이 좀 뛰어나요. 왜 그런가 하면 어떤 사업에 대해서 컨설팅을 받으면요 제 머릿속에서는 딱딱딱 움직입니다. 저 사장님의 타겟의 지역 나이 성별은, 그리고 저 사장님의 타겟들이 모여있는 군락지는 카페냐 검색자냐, 이 군락지, 타겟 군락지를 캐치하고 추적하는 능력이 제가 굉장히 훈련이 잘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우리 사장님들도요, 내 타겟이 모여있는 군락지를 발견하는, 찾아내는 능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군락지를 찾아야 타겟 DB라고 하는, 타겟 데이터라고 하는 이 보물을 우리가 손에 쥘 수가 있습니다. 즉 합법적인 옵트인 받은 타겟 데이터를 우리가 획득하고 그리고 수집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만들어집니다. 저는 모든 사업을요, 저는 기업에 가서 컨설팅을 해도 이 타겟 비오톱, 타겟 데이터라고 하는 이 공식이 저에게는 불변의 공식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타겟을 수집하는 것에 관심을 있어서 제 영상을 보실 텐데요. 바로 이 3단계를 아주 머릿속에 넣어 놓으시고 본능적으로 훈련을 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이 3단계의 구체적인 한 단계씩 설명을 드릴게요. 먼저 타겟. 자, 내 타겟 일명 이걸 페르소나라고 합니다. 가상의 최적의 내 고객을 우리는 페르소나라고 말을 합니다. 제가 국내 마케팅보다도 사실 해외 마케팅을 조금 더 좋아하는 편이에요. 해외 마케팅을 읽다 보면 마케팅의 출발이 이 페르소나에서 출발을 합니다. 굉장히 구체적이고 디테일하고 상세하게 그 사업의 타겟, 즉 페르소나를 분석을 합니다. 페르소나 분석 없이는 마케팅을 진행을 하지 않더라고요. 자, 여러분 페르소나, 여러분들의 사업의 최적의 고객을 하나 그려야 되는데 거주지가 어디인지, 성별이 어떻게 되는지, 나이가 어떻게 되는지, 직업이 어떻게 되는지, 결혼한 유무, 그리고 자녀가 몇 명이 있어야 되고, 근무지가 어디야 되고, 교육 수준은 어떻고, 소득 수준은 어떻고, 소비 형태는 어떠한지에 대한 정말로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이런 디테일한 부분까지 대입을 해서 내 최적의 고객, 내 비즈니스의 가장 이상적인 고객
페르소나를 만듭니다. 추출을 해내더라고요. 바로 여러분들께서 여러분의 가장 이상적인, 여러분들의 비즈니스의 가장 이상적인 페르소나를 여러분들이 이렇게 정의를 하고 확실하게 여러분들이 분석을 하셔야 됩니다. 자, 이 페르소나가 될 때 여러분들은 타겟 시드라고 하는 핸드폰 데이터와 이메일 데이터를 접근할 수 있는 자격이 만들어져요. 그럼 이 타겟 시드, 핸드폰 데이터와 이메일 데이터, 여러분의 페르소나의 핸드폰 데이터와 이메일 데이터를 어디에서 모을 수 있는가? 어디에서 수집할 수 있는가? 바로 여러분의 타겟 데이터가 모여있는 타겟 군락지, 바로 비오톱, 타겟 데이터 비오톱을 여러분들께서 찾는 능력을 가지셔야 됩니다. 찾는 능력을 가지셔야 됩니다.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감각이 깨어나고 발달하면요, 사방이 금강입니다. 완전히 보물덩어리입니다. 보물덩어리입니다. 자, 저는 이 타겟 비오톱을 예전에는 구분 없이 했는데 이제는 조금 나눴어요. 자, 먼저 암흑법, 일명 꼼수적인 접근법으로 수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수집을 할 수가 있어요. 자, 이거는 3강에서, 다음 강의에서 제가 구체적으로 좀 해드릴게요. 구체적으로. 지금은 입맛만 다시고 계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요, 합법적인 수집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합법적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제가 설명을 드렸죠. 옵트인된, 수신 동의된 데이터. 그래서 내가 합법적으로 문자를 보내고 이메일을 보낼 수 있는 옵트인 데이터, 즉 합법적인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는 영역들이에요. 일단은 제 경험을, 제가 실제적으로 하고 있는 것을 알려드리는 제 강사의 방법을 공개하는 게, 이걸 보시는 다양한 사장님들의 형편에서 응용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쓰는 방법들을 공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지난 1강에서 보셨겠지만 제가 DB가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DB가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근데 그 DB는요, 옵트인 된, 수신 동의된 데이터들입니다. 철저하게 제가 관리를 해요. 철저하게 관리를 해요. 왜냐하면 관리가 안 되면 나에게 벌금으로 돌아옵니다. 번 돈보다도 벌금으로 낸 돈이 더 크기 때문에 저는 이 데이터 관리에서 굉장히 승부를 걸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이 데이터 관리에 무엇보다도 심혈을 기울여 주셔야 돼요. 그래서 일단은 데이터를 수집함에 있어서 합법적인 데이터를 수집하는 방법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배우시고 활용하는 그 부분을 먼저 추천을 드립니다. 자, 합법적으로 수집하는 데이터 중에 일단은 제일 A급 최상의 데이터는 뭐냐? 여러분, 고객 정보입니다. 저에게는 이 고객 정보가 다양하게 많아요. 첫 번째, 전국에 계신 우리
페마스쿨 회원님들 3,000 데이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설릉역 사무실에서부터 강의장 대관 사업을 몇 년 동안 했습니다. 그때 대관을 했던, 강의를 하고 회의를 하고 모임을 하는 대관 장소를 사용하는 고객들의 DB가 한 1,000건 정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관이 떨어지면 이분들에게 문자를 보내서 대관 할인 이벤트나 정보를 알려주는 이런 부분으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즉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사업을 하면서 획득한 이 데이터가 최고의 데이터라는 거예요. 미용실 하시는 사장님, 식당 하시는 사장님, 쇼핑몰 하시는 사장님은 그동안에 쌓여있는 DB가요 몇천 건, 몇만 건 되시는 사장님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근데 제가 컨설팅을 하다 보면 이 알짜 DB, 최고의 타겟 DB, 최고의 클린한 이 DB, 이 DB를 묵혀두고 썩히고 있어요. 저는 너무너무 아까워요. 너무너무 아까워요. 여러분, 이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의 알짜 고백 DB들을 지난 1강의 관리법을 따라서 중복 제거하시고 그 중에서 수신거 부자 제거하시고 모아두시기 바랍니다. 4강에서는 이 DB를 활용해서 여러분의 통장에 돈으로 쏟게 만드는 마케팅법, DB 활용법을 4강에서는 해드릴 거예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저는 이제 강의를 하다 보니까 유료 강의에 앞서서 언제나 무료 강의로 해서 많은 잠재 고객들과의 접촉점을 저는 만듭니다. 제 사업의 가장 큰 에너지와 원동력이 된 게 무료 재능 기부입니다. 저는 이 무료 재능 기부를 할 때 어떻게 했느냐면, 여러분, 제가 그 온오프 믹스라고 하는 사이트가 있어요. 자, 온오프 믹스라고 하는 사이트가 있는데요. 이 온오프 믹스는요, 회의, 교육, 모임을 관리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주는 플랫폼이에요.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잠깐만요. 자, 여기가 온오프 믹스라고 하는 사이트예요. 저는 고객들의 DB를 이곳으로 다 모아서 수집을 합니다. 여기는 무료로 기본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했고요. 유료 모임은 수수료를 주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무료 모임을 하면 이 온오프 믹스는 그저 돈 하나 들지 않고 굉장히 유익한 옵트인된 합법적인 DB를 수집하고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를 제공을 해줍니다. 자, 여러분들, 제가 이거를 얼마나 썼는지 보여드릴게요. 제가 지금 이것도 한 5년 넘게 이 온오프 믹스를 활용해서 강의, 재능기부 강의를 모집을 했고, 또 유료 강의도 모집을 해서 사용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까지 개설한 모임 수가 173건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개설한 모임 수가 173건이고요. 그리고 유료 모임 결제 총액이 얼마냐? 와,
3,571만 5천 원입니다. 와, 제가 이 온오프 믹스에서 올린 매출이 이렇게 많았네요. 근데 이 돈보다도 더 놀라운 게 있습니다. 그게 뭔가요? 바로 저의 개설한 모임에 참여한 신청자 수가 무려 11,480명입니다. 즉 제가 11,480명의 타겟 DB 데이터를 이 온오프 믹스를 통해서 제가 수집을 한 거예요. 수집을 한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11,480건의 DB를 제가 얻었습니다. 자, 제가 이 온오프 믹스를 통해서 어떻게 데이터가 획득되었는지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여기 제가 만들었던 모임들이 쫙 있는데요. 여기에 보시면 모임 관리를 하면 여기에 신청했던 사람들 이거 기간이 좀 지나면은 요거를 데이터를 삭제를 해버립니다. 그래서 빨리 이거를 다운을 받아야 됩니다. 자, 요건 좀 지나서 엑셀로 다운을 받으면 고객의 핸드폰 DB와 이메일 DB를 다 엑셀로 저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고객의 DB를 합법적으로 모으고 싶은 분은 이 온오프 믹스를 활용해서 여러분의 고객 타겟의 핸드폰 DB와 이메일 DB로 활용을 하는 이런 전략으로 가시면 굉장히 유용한 도구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합법적인 DB를 수집하는, 여러분 여기에 신청하시는 분은 자동적으로 저의 문자나 이메일을 보낼 수 있도록 수신 동의된 데이터들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그 엑셀 데이터를 갖고 있으면 혹시 오해가 되어서 한국인터넷진흥원 스팸 대응센터에 신고가 들어가도 이메일에서 검색해서 찾아가지고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에 내 강의에 신청했던 기록을 제출하면 여러분 벌금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이 정도로 데이터 관리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수신 동의된 합법적인 데이터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저는 또 내 타겟의 DB를 모으는 아주 효자 채널이 또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카카오톡 채널입니다. 예전에는 뭐라고 했었죠? 플러스 친구. 예전에는 플러스 친구라고 했었는데 지금 이제 카카오톡 채널로 이름이 바뀌었어요. 저는요 여기에 상담을 하는 채널로 이 플러스 친구를 다양하게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자, 뭐 모바일 달인 요거는 이제 저기 뭐죠? 그렇고 여기 소셜킹, 인페광 스쿨, 뭐 틱셀, 페꼼마, 페마스쿨, 페마연 이렇게 타겟별로 비즈니스별로 모을 수 있는 이 채널을 만들어서 여기에 이렇게 이 채널에 좋아요 하는 사람들을 그 친구로 등록한 이런 분들을 모아 가지고 저는 여기에서 메시지를 보냅니다. 요거는 유료 메시지예요. 유료 메시지에 여기 보시면 유료 서비스입니다. 한 건당 15원. 그리고 타겟 메시지는 22원. 그러면은 이 채널에 제가 여기다 충전을 해놓고요. 생전을 해놓고 제가 이런 채널에서 모은 나의 타겟들에게, 내 사업의 타겟들에게 카톡 메시지를 보내는 거예요. 카톡 메시지를.
그래서 여러분들이 두 번째로 합법적인 데이터. 이 데이터는요, 수신동의된 데이터입니다. 수신동의된 데이터예요. 여러분들 카톡에서 종종 가끔 이런 플러스 친구 채널에서 개인정보 동의 다시 한번 확인하는, 주기적으로 확인하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카톡에서 받으셨을 거예요. 바로 카카오가 그런 관리도 잘해줍니다. 내가 수집한, 내가 모아놓은 타겟 고객들에게 이 카톡 메시지를 보낼 수 있는 법적인 안전장치들을 카톡이 다 관리를 해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플러스 친구로도 모아진 타겟들에게 여러분들이 이 DB도 활용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DB다라는 거. 단점은 핸드폰 번호와 이메일 데이터는 우리가 손에 놓지를 못하지만 이 카카오톡 시스템을 활용해서 얼마든지 이 타겟 DB로서의 가치가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제가 모았던 합법적인 DB 중에 하나가 뭐냐면 페이스북 광고예요. 페이스북 광고. 페이스북 광고 중에 잠재 고객 광고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 잠재 고객 광고는 뭐냐면 상담 고객 DB를 모아주는 광고예요. 즉 우리 서비스에 대해서, 우리 제품에 대해서 관심 있는 분들이 자기 이름, 자기 핸드폰 번호, 자기 이메일을 우리에게 제공해주는 그런 광고 기법입니다. 제가 한때 여기 이게 기간이 오래되면 이쪽이 삭제가 되는데요. 여기 보시면 454명, 20명, 24명, 118명, 209명. 제가 이렇게 해서 거의 한 얼마예요? 거의 1000명의 데이터를 모을 수가 있었던 거예요. 즉 이 데이터를 가지고 제가 수신 동의된 이 데이터를 가지고, 합법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문자 마케팅, 이메일 마케팅을 통해서 매출로 전환시키는 굉장히 중요한 이런 광고법 중에 하나가 페이스북 인스타 광고의 잠재 고객 광고입니다. 자, 보험이라든지 자동차 리스, 렌트, 교육, 그 다음에 병원, 이런 업종들은 DB가 굉장히 소중한 그런 마케팅의, 비즈니스의 자산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업종은요, 이 페이스북에 잠재 고객 광고를 통해서 고객의 데이터를 수집하고 모으는 이런 전략으로 가시고, 즉시 이 광고에 화답한 고객은 매출로 나에게 선물로 주지만 아직 매출로 연결을 시키지 않은 그런 고객들은요, 나에게 DB라고 하는, 타겟 DB라고 하는, 잠재 고객 데이터라고 하는 선물을 나에게 남겨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DB가 필요하고 합법적인 DB를 모으기를 원하시는 분은 이 페이스북 광고에, 인스타그램 광고에 잠재 고객 광고를 활용해 보시기를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저는 머릿속에 항상 이 DB 수집에 대한, 타겟 DB 수집에 대한 이런 고민이 굉장히 많은 사람이에요. 그러다가 요즘에 한 몇 년 전에 알게 됐는데 최근에 저에게 큰 선물을 주신 분이 있어요. 자, 그게 뭐냐면 제가 PPT로 설명을 드리면요. 자, 365콜, 일명 365콜이라고 제가 이름을 지었어요. 365콜이라고. 이건 뭐냐면 진짜 합법적이고
DB를 기가 막히게 모을 수 있는 방법이에요. 자, 이 서비스가 나오게 된 게 뭐냐면 제가 이렇게 이름을 붙였어요. 기업 대표 전화 실시간 문자 서비스 365콜이라는 거예요. 이 서비스가 이제 막 출시가 되는 것 같은데 기가 막혀서 제가 이거 저에게 달라고 해서 제가 365콜이라고 해서 브랜드를 만들어 가지고 이제 기업들에게 이거 홍보해서 사용하도록, 저는 이거 대한민국에서 사업하는 모든 분들이 써야 되는 필수 서비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왜 그런지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여러분, 기업에요, 사업하시는 분들의 대표 전화는요, 고객의 전화로 인해서 매출이 옵니다. 즉 전화 한 통화에 따라서 수백, 수천, 수억의 매출과 직결되는 마케팅과 비즈니스에서 굉장히 중요한 게 기업의 대표 전화예요. 그런데 이 기업의 대표 전화가 구멍이 숭숭숭 뚫려 있더라고요. 자, 왜 이렇게 뚫려 있느냐? 여러분, 기업의 대표 전화는요, 직원 한 사람 이상의 몫을 하는 게 이 대표 전화예요. 그런데 자, 고객이요, 전화하면 무슨 부서는 1번, 무슨 부서는 2번, 무슨 부서는 3번. 그리고 전화가 연결되면요, 지금 상담 대기는 몇 명이고 몇 분을 기다려야 되고 가까스로 통화가 되려고 하면 뚜뚜뚜 통화 중. 계속 통화 중이에요. 자, 그리고 전화를 하면 지금은 점심시간이 오니 12시에서 1시까지는 전화 걸지 마시고 1시 이후에 전화 걸려야 돼요. 그리고 또 6시가 딱 넘어가면 업무가 종료되었사오니 내일 아침 9시부터 전화를 달라고 해요. 바로 그렇게 중요한 회사의 전화가 취침중입니다. 취침중. 이때는요, 저녁 6시부터 아침 9시까지는, 점심시간은요, 여러분의 전화기는 쿨쿨쿨 잠잡니다. 고객을 쫓아내고 매출을 거부하는 황당한 사건이 이 전화기에서 벌어지고 있더라고요. 이게 저의 전화기, 우리 사장님들의 전화기의 현실이더라고요. 얼마나 참, 제가 이걸 보고 나서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황당한 작업을 했어요. 바로 여러분들, 지금 대한민국이요,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나와가지고 일주일에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48시간, 주말까지를 해서는 52시간을 초과해서 근무시키면 벌금을 때립니다. 벌금을 때려요. 저도 우리 직원들이 6시 지나고 안 가면은 불안해요. 나중에 얘네들이 이거 계산하고 있다가 노동부에 신고하는 거 아닌가? 그래서 지금 주당 최대 근로시간이 52시간을 못 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대표 전화가 일하는 시간을 제가 계산을 해봤어요. 자, 하루 8시간인데요. 점심시간은 안 돼. 그래서 하루 7시간이야. 그래서 자, 5일을 기준해서 7시간 하니까 35시간밖에 우리 전화기가 일을 안 해요. 우리 전화기가 살아있는 시간은요, 주에 35시간밖에 안 됩니다. 반대로요, 우리 전화기가 근무 태만인 시간, 우리 전화기가 잠자는 시간, 제가 계산해 보니까요, 무려 일주일에 이놈의 전화가 133시간을 퍼져 자고 있어요. 한 달은요, 532시간, 연으로 계산하니까 6384시간이 우리 전화기가 잠자버려. 얼마나 큰 손해입니까? 얼마나 큰 손해예요.
자, 제가 이런 때 KT에서 특허로다가 만든 서비스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일반 전화예요. 일반 전화는 전화만 됐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일반 전화에 SMS 문자가 됩니다. 문자를 주고받을 수 있는 기능을 만드는 게 있어요. 특허를 낸 게 있어요. 바로 이 서비스가 저에게 연결이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서비스는요, 이 문자가 되는 서비스는요, 여러분 1577-1677-1688 이거 들어보셨죠? 이걸로 대표 전화를 갖고 계신 분들이 많으시죠? 이걸 이제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전국 대표 번호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전국 대표 번호는요, 통화는 돼요. 전화 통화는 돼요. 그리고 또 기업에서 1577로 고객에게 문자는 보낼 수 있어요. 근데 고객이 그걸 문자를 받아갖고 1577로 답장을 보낼 수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1577에서 나한테 보내는 건 웹에서 보내는 거예요. 전화 시스템에서 보내는 게 아니라 문자 웹 서비스에서 보내는 거예요. 즉 문자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전국 대표 번호 그리고 일반 전화번호 02-1234-1234 031-1234-1234 일반 대표 전화 KT에서 개통한 일반 대표 전화에 이 실시간 문자 서비스가 탑재가 되면 365일 고객이 여러분들에게 문자를 보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회사에. 자, 안타까운 거는 070은 안 됩니다. 070은 이 기능이 안 돼요. 자, 이 서비스를 가지고요, 기업의 대표 전화에 접목을 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바로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전화를 딱 걸면 여러분 이런 문자가 떠요. 지금은 부재 중입니다. 지금은 점심시간 중입니다. 지금은 업무가 종료되었습니다. 그러나 급하신 분은 지금 거신 전화가 문자 수발신이 가능하니 문자로 남겨주시면 실시간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ARS 멘트가 나가요. 그러면은 고객이요, 딱 그거 듣고 문자를 딱 씁니다. 사람이 안 받는다고 해서 전화 끊는 게 아니라 이거 문자가 되네? 사장님네 A 제품 얼마예요? 문자를 딱 남겨놓습니다. 또 어떤 고객은요, 사장님네 100만원짜리 제품 주문하고 싶어요. 연락 주세요. 문자만 딱 남겨놓습니다. 또 사장님네서 구입한 제품이 고장났어요. 사진 좀 봐주세요. 문자만 되는 게 아니라 사진도 전송이 됩니다. 사진도 전송이 돼요. 그러면은 여러분 여기 문자예요. 어떤 일이 벌어지는 줄 아세요? 점심시간에, 업무시간 이후에, 주말 휴일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 줄 아세요? 이 문자 서비스가요, 사장님네 핸드폰으로 연결이 돼요. 그리고 직원의 핸드폰으로 연결이 돼서 사장님 얼마예요 문자가 이 등록된 사람의 핸드폰에 문자가 실시간으로 딱 찍힙니다. 그러면은 사장님이 보든지 직원이 봐서 이거 주문하려고 그러네? 얼른 문자로 답변을 줍니다. 고객님 그거 주문하시겠습니까? 주문하는 방법은요, 배송은 언제 됩니다. 결제는 어떻게 합니다. 문자를 딱 날려서 이 주문하는 고객을 여러분 24시간 365일 잡을 수가 있어요. 근데 저는 지금 이 서비스에서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오늘 강의의 메인이 뭐예요? 고객 DB를 합법적으로 수집할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인 거예요.
최고의 방법이에요. 왜 그런지 제가 여러분들이 이 서비스를 활용하면요, 24시간 365일 고객 DB와 매출이 만들어져요. 고객 DB와 매출이 만들어집니다. 자, 왜 그런지 한번 여러분들 지금 18분이 보고 계시는데요. 이게 이제 요번에 제가 너무 좋아가지고 우리 대표 번호에 이걸 세팅을 했어요. 여러분 1688-6349 전화를 해보세요. 그러면은 멘트를 들으시고 끊고 그냥 문자나 사진을 딱 보내보세요.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한번 여러분들 1688-6349로 전화하시고 또 그냥 문자만 보내셔도 됩니다. 그냥 전화 한번 하고 끊으시고 문자 하셔도 되고, 그리고 그냥 바로 문자나 사진을 보내보세요. 아무거나 테스트를 해보세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세요?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의 이렇게 페마스쿨 8월 교육 일정을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하면 1688-6349에 자동 답변이 와요. 문의 내용이 정상적으로 접수되었으며 확인 후에 알려드리겠습니다. 또 여기 8월 교육 일정은 아직까지 수립되지 않아요. 이렇게 답변을 딱 드릴 수가 있어요. 자, 실시간으로 고객의 DB와 벌써 어떤 분이 전화 걸고 계신데 이제 끊으세요. 우리 직원이 저거는 연결돼 있어갖고 그냥 끊고 문자를 보내주세요. 그러면은 여기 KTCS에서도 이 서비스를 자기들이 개발해서 쓰고 있는데 이걸로 고객 관리가 굉장히 편하고 좋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는지를 제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자, 시스템이 있어요. 시스템이.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 중에서 문자 보내신 분이 있을 거예요. 위치가 어디세요? 그러면은 이게 저의 핸드폰에 지금 바로 알림이 떴습니다. 저의 핸드폰에 이렇게 내용이 떴습니다. 지금 누가 임정욱 대표님, 임정욱 대표님, 우리 저쪽 어디에 통영이죠? 통영의 임정욱 대표님. 자, 이렇게 여기 막 또 여기 보냈네. 이미지도 보내주셨네. 이미지. 이거 뭐야, 이거 누구야 이게? 예, 아주 맛있게 드시고 계시네요. 사진. 이런 거 보고 제가 여기서 답변을 딱 드리는 거예요. 여기서 답변을 드려도 되고, 그 다음에 핸드폰에서 답변을 드려도 되는 거예요. 즉 24시간 365일. 이거 보면 직원들을 여럿을 등록을 해놓을 수 있어요. 상담할 수 있는 사람. 그리고 또 자동 응답을 다양하게 설정을 해놓을 수 있어요. 굉장히 이 서비스를 보고 나서 제가 기가 막히구나. 진짜 우리 기업의 대표 전화번호에 잠을 깨우고 기업의 대표 전화번호가 밥값을 하는 365일 일시킬 수가 있는 기가 막힌 서비스야. 근데 저는 그것보다도 이 DB 수집 능력에 저는 반해버렸어요. 자, 여러분 여기 보면 통계에 보면 우리가 외부에서 수집한 게 아니라 고객이 직접 전화하고 문자한 DB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에게 전화한 고객들의 문자한 고객들의 DB를 DB화, 핸드폰 번호, 이메일 이거를 이렇게 딱 수집할 수 있는 게 있었나요? 없었어요. 자, 여기 보시면 우리 페마연에 전화하고 문자를 하셨던 분들의 내역을 엑셀로 다운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수신 내역, 그리고 기간 8월 1일부터 그리고 오늘 8월 13일까지 우리 페마연에 전화했거나 문자를 주셨던 분들, 문자를 주셨던 분들의 데이터를
엑셀로 다운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보세요. 제가 바탕화면에 놓고 자, 이렇게 다운됐죠? 열어볼게요. 좀 전에 문자를 보내신 분들의 핸드폰 DB가 여기 쫙 그대로 돼 있습니다. 자, 여기 돼 있습니다. 자, 이렇게 돼 있어요. 보세요. 지금 여러분들 화면이 안 뜨죠? 잠깐만요. 이 엑셀 화면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려야 돼요. 그래서 띄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지금 프리즘에서 하고 있어가지고 잠깐만요. 예, 바로 됩니다. 자, 지금 여러분들 화면에 떴죠? 자, 여기 보시면 이렇게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핸드폰 번호가 딱 떠 있고요. 그리고 어떤 문자가 어떤 이제 그러니까 용건이 있었던 것들이 이대로 이렇게 다 나옵니다. 다 나와요. 그러면 저는 여기서 이 핸드폰만 별도로 지난 강의에서 설명을 드렸듯이 지난 강의에서 저의 데이터 관리에 쭉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 365일 콜이 우리 기업에게 주는 것이 두 가지예요. 하나는 365일 고객의 문자 수신이 가능하다. 상담이 가능하다. 두 번째로 문자를 한 진짜 고객들의 핸드폰 DB를 합법적으로 내가 획득하고 수집할 수가 있는 그런 솔루션이다 라고 하는 거를 제가 설명을 드려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지금 합법적으로 옵트인된 DB를 모을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을 제 경험과 제가 실제로 하고 있는 것을 통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사업에 맞게 한 사람의 고객 DB가 그렇게 수정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양한 채널과 루트에서 합법적인 고객 DB를 모아서 관리할 수 있는 이런 전략과 이런 실행이 여러분들에게 들어가도록 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요, 오늘은요, 핸드폰, 이메일 데이터를 합법적으로 수집하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로 설명을 드렸고요. 다음 3강에서는요, 데이터 수집 암흑법 참 재밌고 아주 기발한 것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다음 강의에서는 사실 이 사업이라고 하는 게 불법이 아니지만 어느 정도 꼼수도 부려야 되는 게 마케팅이고 사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굉장히 좀 고민을 아직도 하고 있는데 이 암흑법에 대해서 꼼수법에 대해서 어느 정도까지 공개를 해야 될까라고 하는 이런 고민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강의를 1강부터 들으신 분들은 데이터 관리의 중요성, 또 데이터 관리를 어떻게 지혜롭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암흑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 겁니다. 자, 여기 이제 우리 컴퍼니 마롱님이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해주셨어요. 이 DB에는 개인 수집 등에 동의한다는 체크가 없으니 활용은 못하게 되지 않나요? 아주 중요한 질문이에요. 자, 여러분, 이 마롱님의 이 질문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 사업하시는 사장님들은 DB에 대해서 저 질문을 언제나 하셔야 됩니다. 자, 다음 강의하는 암흑법은 개인 수집 등에 동의한다는 게 없어서 이거는요 굉장히 심각한 스팸 대응센터에 신고당할 일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조심스럽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거는요 아까 365 그런요 내가 요구해서 핸드폰 번호와 이메일을 수집하는 게 아니에요. 너 나한테 핸드폰 번호와 이메일을 줘. 이게 아니라 자기가 필요해서 문자를 보낸 거예요. 자, 몇 년 전에는요 이게 불법이었어요. 이것도 불법이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친구 핸드폰을 내가 저장을 해놓고 친구한테 요번에 동창회 나와라 이런 문제가 안 돼. 근데 내가 친구야, 나 요번에 강의해, 요번에 나 사업하는데 이것 좀 사줘, 이렇게 홍보성을 보내면 친구라고 할지라도 이 홍보성에 대해서 동의를 안 했기 때문에 친구가 신고를 하면 그거는 신고 대상입니다. 근데 이게 이제 너무 가혹해서 제가 다음에는 그 법적인 것도 얘기를 해드릴게요. 암흑법에서는 법의 경계를 우리가 알고 그 경계를 넘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그 법적인 것까지 제가 끌고 올게요. 그 법까지 보여드릴게요. 3강에서는 암흑법을 하기 전에 법을 알아야지 이게 흙인지 아리까리한 회색지든지 이걸 우리가 분석할 수 있어요. 바로 이 부분이에요. 365는요 내가 요구해서 정보를 준 게 아니라 자발적으로 자기가 필요해서 문자를 보냈기 때문에 거기에 내가 우리 회사의 소식과 정보를 보내는 거에 대해서 불법이 아니랍니다. 아니에요. 자, 그리고 4강에서는요 비록 내가 합법적으로 수집하고 보낼 수 있는 데이터를 할지라도 너무 상업성으로 보내고 단체 문자 형식으로 보내면 고객이 엄청나게 짜증을 내고 스팸 신고를 합니다. 통신사에 스팸 신고도 하고 인터넷진흥원의 스팸 대응 신고센터에 신고를 합니다. 그래서 4강에서는요 굉장히 중요한 활용법 중에서 스팸 냄새가 나지 않는, 고객이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 아주 개인적인 고객에 대한 메시지 발송법을 해드릴 거예요. 즉 매출로 연결되고 상담으로 연결되는 메시지법을 여러분들이 배우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것들을 합법적으로 얻어도 스팸적으로 보내면 독이 된다는 걸 제가 말씀을 드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DB는요 고객이 먼저 보낸 DB는 여러분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다는, 동의한다는 체크가 없어도 먼저 보낸 그 DB는 문제가 없다고 하는 것을 제가 정리를 좀 해드립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도 혹시 오늘 강의에서 제가 이제 실시간 채팅창을 보고 있으니까 혹시 궁금하신 분들은 우리 마롱님처럼 이렇게 답글을 달아주면 제가 또 답변을 하고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일 모레부터 또 연휴인데 제가 또 여러분들 좋아요 그리고 알림 눌러놓으면 제가 이제 미리 예약을 걸어 놓으면 여러분들에게 강의 일정이 뜹니다. 그래서 아주 재미있을 거예요. 요거 데이터 수집 암흑법
꼼수법 제3강을 여러분들께서 기대해 주시고요. 자, 우리 마케팅 생 라이브 페마스쿨 TV 좋아요, 구독, 알림 이렇게 해주시고 또 댓글도 남겨주셔서 우리 이 강의 컨텐츠가 많은 사장님들의 통장을 채워주는 그런 일에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들 늦은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